안녕하십니까. 소원상담센터 윤홍식 원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성교적 상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성교적 상담을 소개하는 영상의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성교적 상담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 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적 상담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또 심리상담과 비교했을 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전통주의적인 상담과 또 통합주의적인 성경 상담과의 그런 관계도 함께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의미를 가진 이 성경 상담의 미래는 과연 어떠할지, 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의 비전과 그리고 향후 전망을 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역 상담의 그런 어떤 미래적인 모습을 볼 때 성역 상담에서 사용하는 한 차트를 사용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좀 더 이렇게 넓게 조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차트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성역 상담에서 한 개인의 이제 연대기 표를 만들 때 사용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시절을 겪었고, 그 다음에 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으며, 초중고 시기, 이후에 청년기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졸업 이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가, 이거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또 그 부분을 각각 이제 세분해서 또 적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한국에서의 성역 상담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역 상담은 2000년도에 시작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가 보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성역 상담이 교육과정으로 처음 이제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저도 여기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런 경우가 참 드물었고, 그리고 그것도 웨스트민스터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시도였는데 한 10년 지속되다가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성역 상담을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게 이제 목회학 박사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05년도에 졸업을 하면서, 그리고 2007년도에 소원상담센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신영상담학교라고 해서 전신이죠. 이제 교회 이름이 신영교회였기 때문에 상담학교도 신영상담학교라는 곳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소원상담센터 전신이었고, 정식 소원상담센터의 명칭과 그리고 또 모든 것의 사용은 2015년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하튼 이제 2000년도부터 성역 상담, 그리고 배웠던 분들의 또 어떤 참여, 그리고 2010년도를 거쳐서 2015년도에 정식 소원상담센터의 시작, 그 전에 신영상담학교의 시작해서 이제 2020년도까지 온 것입니다. 그럼 이제 벌써 10년이 두 번 지난 셈이죠. 이러한 것이 성경 상담의 짧은 역사입니다. 20년밖에 안 되니 얼마나 짧습니까? 그게 왜 짧은가? 20년도 꽤 긴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언제 시작됐는가 하면 196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63년도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도 조금 헷갈리는데 63년인지 64년인지 제이 아담스의 컴피턴트 카운셀 이 논문이 출판이 되면서, 이게 처음에 이제 논문으로 나온 것이 책으로 나온 것이어서 논문 연도를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책의 연도를 기준으로 할지 그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63년, 64년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제이 아담스 교수님의 이 컴피턴트 카운셀 이라는 이 책이 전파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역 상담이, 성경만으로 하는 상담이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63년도에 제이 아담스 교수님이 그거를 자기 혼자만의 독자적인 생각으로 시작했느냐 하면은 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여기에 영향을 주었던 그런 또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좀 긴데요. 그래서 그러한 시도 속에서 이제 그것을 기치를 든 사람이 제이 아담스 교수님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하튼 이제 60년도부터 시작됐다고 할 때 60년도 10년,
그리고 70년도를 지나서 성역상담은 1980년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70년대에 이르러서 CCEF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또 이러한 기관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 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만 남아있던 성역상담이 본격적으로 상담과 교육을 병행하는 그러한 기관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인지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80년대를 거쳐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2010년도, 지금 2020년도까지, 그럼 벌써 몇 년입니까? 10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60년도, 데케이드를 10년으로 하는데, 데케이드가 6번 지났을 때, 60년이 지났을 때 정말 오늘날 CCEF의 그런 발전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다 농작물이나 유실수, 과실들도 심으면 발전이 되고 또 열매 맺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60년의 그런 어떤 발전 과정이었다면 우리 한국에서의 지금 시간 한 20년도, 20년 정도의 시간은 짧은 편이 되는 것이죠. 심리학으로 말한다면 물론 더 오래전 얘기입니다. 심리학으로 말한다면 그거는 정신분석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더 현대적인 그런 근대에서 시작된 모든 철학과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파생된 심리학과 의학을 또 겸비하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더 긴 것이죠. 그런 어떤 학문의 사조와 그런 흐름에 들어간다면 또 이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거지만, 우리는 성역 상담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식의 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발전 과정, 또 한국은 또 짧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의 발전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두 번의 10년을 보냈고요. 또 2020년부터 또 2030을 향해 2040을 2050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도 한 60년 정도 걸리면 더 원활한 발전과 그리고 또 아주 인지도를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의 그런 어떤 발전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사역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시간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우리가 가지게 될 변화는 무엇인가? 그래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그것은 성경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성경상담에 사용하는 차트인데요. 성경상담에서 성경의 사용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각각의 영역별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접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나타나는 성경상담의 발전적인 모습이 됩니다. 또 이러한 모습을 통해 3급, 2급, 1급으로 나뉘어서 각각의 문제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 적용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3급은 이해의 문제가 되겠고, 2급은 감정의 문제, 1급은 신체의 문제가 있는데 각각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 문제라고 할 때 예를 들어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여주는 그런 안타까움, 그리고 하나님 따르는 삶을 여기다 적용해 볼 수 있겠고, 에스겔에서 보여주는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그런 소망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겠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다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그런 가족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감정 조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본문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이 어떤 것이든지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다서나 혹은 요한 3서, 야고보서, 혹은 베드로전서, 그 어떤 것이든지 전부 다 삶 속에 치명적인 그런 어떤 삶의 문제들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이해와 그리고 말씀, 그리고 삶에 대한 이해를 접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접목시키는 것이 성경 상담에서의 발전 과정인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마치 전통주의처럼 말씀 갖다 붙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혁신주의는 그런 게 아니죠. 요게 여기에 적용되기 과정, 그리고 적용되는 의미, 그것은
이제 성경 상담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어떻게 야고보서가 망상에 적용됩니까? 베드로전서가 어떻게 무기력에 적용이 됩니까? 한다면 이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단계적인 그런 연결 관계를 갖는지, 그냥 무작정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또 로마서가 어떻게 경제 문제, 고린도 전서가 어떻게 경제 문제에 연결을 시키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성경 상담의 의미가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 상담의 의미를 보게 되면 그 다음 이제 화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 상담의 차트입니다. 역동성에 근거한 차트인데요. 이런 차트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면 사람의 그런 어떤 내면의 상태, 그리고 그렇게 내면 상태 속에서 밝혀지는 욕구의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과정들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혁신주의 성경 상담이 보여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걸 발전시켜 나갈 때 이제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것을 내 소원으로 삼고, 그리고 변화시킨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또 충성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훈련받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견인되어 주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동차 견인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물속에서 이제 침몰한 배를 견인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이제 견인줄을 이제 배에 묶고, 그리고 이제 당겨 올리면 그러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성경 상담의 이제 상담사들의 하나의 역할이 되는 거고, 그걸 올리는 것이 이제 성경의 좋은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상담이 각각의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거지, 그냥 견인줄 갖다가 뭐 침몰한 배에 뭐 집어넣을 수도 없지만 근처까지 간다 하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걸어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정말 잠수부가 일일이 들어가서 배에 고정하고 또 준비하는 작업이 있을 때 당기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상담이 이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근거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혁신주의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혁신주의가 성경을 사용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건 하나의 기본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를 또 이렇게 변화시켜서 가정 문제의 이러한 유형과 그러한 감정과 욕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과 희락과 온유와 양육의 이러한 방향성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해 본다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한 가지 모습은 뭐냐면 피상담자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상담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피상담자가 처음에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게 상담자가 어떤 식으로 역할을 했는가, 이것도 이제 또 남습니다. 자료로 남습니다. 그가 했던 좋은 권면, 그가 했던 좋은 예화, 그가 했던 좋은 경고, 이런 것들이 다 남습니다. 다윗과 나단의 대화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단이 사용한 그 권면의 말, 그리고 그 직면의 말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단의 말도 남고 다윗의 상태도 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상담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것이 잘 정리가 되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떻게 할 때 사람이 변화되어지며, 또 그럴 때 변화된 삶이 무엇이고 또 변화를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인가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귀한 이제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열매를 또 정리하게 되면 그 다음 차트에서 이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피상담자의 그 각각의 수준을 이렇게 단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중독의 문제로, 그리고 또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여가 생활이 하나님과의 시간과 타인과의 시간과 발전의 시간을 다 이렇게 잠식하고 있는 이러한 경우가 이제 있다고 할 때, 이것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걸 이렇게 끌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것을 대응하는
대응하는 방식은 또 뭐가 돼야 되는지 그걸 이제 밀어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그것을 이렇게 밀고 있고 무슨 생각이 그걸 밀고 있고 예를 들면 자포자기가 있고 혹은 거부감이 있으며 혹은 뭐 두려움이 있다 그런 게 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내서 그걸 줄이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으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사람들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발전을 할 때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하면 그러면 예전에 막무가내로 늘어나던 이 악순환이 이제 방향을 잡게 됩니다. 줄여 들어가는 게 방향인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그 다음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면 좀 줄이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는 이제 완전한 정상적인 균형, 뭐 아예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균형의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뭐 처음에 그러한 단계를 생각할 때는 택도 없다고 생각했죠. 내가 이제 이걸 못하는 거니까. 이걸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하던 걸 이제 금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정리되어지게 되면 이제 적절한 것으로 처음부터 적절한 게 아니라 그때는 금하여지는 것입니다. 잘라져 나가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 살을 모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방 덩어리를 모아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내 속에서 제거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해서 비상담자의 그런 변화의 과정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역 상담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사람이 변화되고 저런 사람이 변화되고 또 그런 것이 아까 보았던 것처럼 가정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또 가족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혼이나 재혼, 뭐 공황장애 혹은 사고장애, 이명 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차트로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역 상담의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결실입니다. 하면 할수록 생기는. 그럼 비상담자의 변화만 생기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담자의 변화도 생깁니다. 상담자도 그냥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또 이것도 이제 성역 상담의 차트입니다. 더 크게 보면 아주 이렇게 큰 모습으로 보게 되는데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한 라인만 따고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가 초반부 해줬던 얘기 어떤 게 더 의미가 있었는지 뭐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서 쌀을 씻는 것부터 시작할 때 이제 그게 해나가는 작업인 것이죠. 어떻게 도입을 했고 그리고 그때 무슨 말을 했고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남습니다. 그게 하나의 노하우요, 기술이요, 또 통찰이요, 또 그게 상담자의 성장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해줬던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정말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촉구했던 것은 무엇이고 나단이 그냥 다윗에게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단이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처음엔 그런 얘기인 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그러한 이야기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겠고 그래서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나단은 뭐 다윗이 단순히 이제 죄를 회개하는 것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에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주고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는지까지 제시해주는 그런 좋은 내용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상담자의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담자의 발전은 결국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시 상담에 또 적용이 되는 것이죠. 다음 상담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선순환 되는 것이고 그런 선순환이 결국은 어려운 상담도 잘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상담을 어떻게 또 원활하게 할 것인가를 알아가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좋은 병원이 좋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지 뭐 돈을 많이 투자해서가 아니라 좋은 의사들이 있고 좋은 병 치료 방법이 있는 것이죠. 뭐 표준화된 방법이 있지만 정말 좋은 병원은 자기들만의 또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 안 가고 거기서 그 진단과 그 처치와 그리고 그 치료 방법을 통해서 이제 결실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그게 더 발전이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역 상담도 심리 상담과는 또 다른 그리고 또 성역 상담 내에서도 전통주의와 다른 혁신주의로서 그 다음에 또 통합주의와는 다른 그런 독자적인 그런
변화의 모델이 있고 그것이 하나의 노하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노하우를 잘 해 나갈 때 그때 성형상담의 미래가 또 결실이 넘쳐나고 또 열매가 풍성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 학문적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혹은 그게 뭔가 근거가 있는 걸까라고 한다면 성형상담이 보여주는 이런 다양한 모습들 이게 역동성에 근거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역동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상황에 적용이 되며 또 어떻게 각각의 결과에 적용이 되며 또 감정을 이해하게 하며 또 욕구를 깨닫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또 설명해 줍니다. 신앙 상태를 좋은 결심이란 뭐며 또 실천이란 뭐며 그래서 그 아쉬웠던 부분 부흥회가 끝나고 정말 아주 큰 감명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이러한 성경적 상담의 내용들이 뭐가 좋은 결실인지를 보여주고 뭐가 좋은 변화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동성의 내용의 그 근간에는 기반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웨스트민스터 이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이 학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학문성이 사실은 역동성의 기반이 됩니다. 이게 정립되기 위해서 정말 그 학자들이 교수님들이 또 고민하고 또 적용하면서 이것이 신학적으로 정말 온전한 것을 보여줬고 그것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성형상담은 그런 신학적인 학문성을 갖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성형상담이 이제 디밍 과정이었는데요. 이제 또 디밍 과정으로 지금도 있고요. 들어가기가 좀 어렵지만 디밍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은 뭐 기존에 있었던 모든 박사 논문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또 그것들을 정말 성경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치열한 그런 노력 그런 것들 속에서 더 접목이 되고 또 형상화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학문성을 갖는 것이죠. 아쉽게도 이제 이게 미국에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학문성이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할 만한 틀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게 아쉬운 것 뿐이지 이게 학문성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에서 근거한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학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성은 실용성도 있습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성형상담을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제 발전시켜서 뭘 하게 됐냐면 CCEF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CCEF가 Christian Counseling and Educational Foundation입니다. 그게 줄여서 CCEF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카운셀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셀링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구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집니다. 카운셀링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카운셀링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카운셀링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에듀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선순환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비상담자를 통한 이해, 그 다음에 상담자의 기술의 발전. 그게 이제 CCEF에서도 두 개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얼마나 발전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형상담의 발전이 CCEF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CCEF의 발전 과정을 보면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보면 그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아주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팟캐스트를 운영하고요. 블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강의가 있습니다. 비디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가 또 등록을 해서 배우게 되고요. 책도 있습니다. 책을 또 읽어볼 수도 있고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못 읽어서 못 읽는 것 뿐이지 없어서 못 읽는 게 아닙니다. 풍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셔널 컨퍼런스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제 내셔널 컨퍼런스 작년 같은 경우도 정말 아주 대단위로 모여서 큰 집회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또 소식지를 이제 전파하고 있고요. 이런 CCEF의 이런 과정을 보면 앞으로 우리 성형상담의 발전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모델로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블로그도 하고 팟캐스트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서 상담도 하고 상담과 그다음에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이것이 앞으로의 성형 상담의 비전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제2, 제3의 소원상담센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사이트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우리 사이트에서 또 연계된 조이풀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조이풀이 나오는데 조이풀 상담센터도 이제 지금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성형 상담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좋은 그런 변화들을 생각해 보면 성형 상담의 열매는 지금도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다만 역사가 짧아서 그렇지 20년밖에 안 돼서 그렇지 60년, 70년, 80년 되는 이 미국의 경우에도 이렇게 더 활성화된 것을 보면 앞으로 열심히 우리가 이것을 해나가면 그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담 소개 시리즈는 이 시간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또 다음에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또 찾아뵙고 또 성형 상담이 어떻게 삶의 문제를 또 해결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성형 상담에 대한 이해를 갖게 돼서 이 열매에 동참하시고 그 열매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함께 그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